선택은 늘 그 순간보다 그 이후가 더 길고 더 무겁습니다. 눈 속에서 아이를 품에 안은 그날 이후 월선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그 고요함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얼음 위의 평온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눈이 녹고 봄이 왔지만 월선의 가슴 속 얼음은 녹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들키지 않을까? 누군가 외양간을 살피지는 않을까? 그럼에도 외양간 문을 열고 오니의 잠든 얼굴을 보는 순간만큼은 모든 두려움이 녹아내렸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숨.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는 작은 손. 그 모든 것이 월선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월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평범하게 자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 아이 안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것이 축복일지 저주일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월선의 하루는 여전히 어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벽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깊은 잠에 빠진 그 시간, 월선은 숨을 죽이고 외양간 문을 열었습니다. 오나 잘 잤니? 오니는 월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을 떴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 손을 뻗어 월선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월선은 젖은 천으로 오니의 얼굴을 닦아주고 밤새 불려둔 미음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일 다 하고 올게. 월선은 오니가 너무 조용한 것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이 나이 아이들은 울고 떼쓰고 품을 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니는 마치 울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월선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 월선은 곧바로 주인 집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나무를 묻히고 월선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오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월선아, 아침상이 늦다. 예, 곧 들어가겠습니다. 마님이 고함을 치면 월선은 더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아주 잠깐의 틈이 생기면 월선은 마치 그 틈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에게 들키지 않게 발자국 소리마저 감추려 애쓰며. 그러나 비밀은 늘 사람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혀에서 새어나갑니다. 어느 날 월선은 하인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요즘 월선이 이상하다. 자꾸 외양간에 간다. 소가 아프다며 들락거린다. 그 말 한마디가 월선의 등줄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로 일이 터졌습니다. 월선이 거기 있나? 월선은 오니를 건초 더미 깊숙이 묻었습니다. 쉿. 또나 절대 소리내면 안 된다, 알았지? 오니는 눈만 깜빡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울지 않았습니다. 하인은 의심스러운 얼굴로 안을 훑었습니다. 외양간에 왜 있었나? 요즘 자주 여기 온다던데? 소가 다리를 절어서요.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하인이 떠나고 나서야 월선은 오니를 꺼냈습니다. 그때 월선은 보았습니다. 오니의 작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지만 울고 있는 아이. 월선은 아이를 끌어안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계절은 다시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사이 오니는 놀랄 만큼 빠르게 자랐습니다. 10달도 되기 전에 혼자 걸었고 말도 빨랐습니다. 엄마, 물. 짧고 분명한 말들이 월선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두렵게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월선은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월선이 빨래를 널려 하자 오니가 말했습니다. 엄마 안 돼요. 왜? 비 와요. 하늘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진도 지나지 않아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월선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겨울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월선이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엔 물동이 물이 얼겠구나. 그 순간 오니가 물동이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얼었어요. 월선은 믿지 못해 물동이에 손을 넣었습니다. 물 표면은 이미 얇은 얼음이 잡혀 있었습니다. 오니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눈빛.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봄에 일어났습니다. 서당에서 공부하던 도련님이 버린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려 외양간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월선이 주우려 하자 오니가 먼저 잡았습니다. 오니는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인, 어지린, 오르르이, 예도래. 월선은 숨이 멎었습니다. 오니는 한 번도 글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니는 글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마치 원래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날 밤 월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어떤 아이일까? 사고는 월선이 잠깐 방심한 틈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월선이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오니가 외양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바깥 세상은 따뜻했습니다. 햇살이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나비가 날아다녔습니다. 오니는 나비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때 마을 아이들이 오니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아이.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오니를 둘러쌌습니다. 너 누구야? 이름이 뭐야? 오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니. 장난기 많은 아이 하나가 막대기로 땅에 글자를 썼습니다. 하늘천. 자, 이거 뭔지 알아? 아이들은 킥킥 웃었습니다. 그런데 오니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하늘천. 아이들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아이 하나가 다시 썼습니다. 땅지. 땅지. 또 하나. 거물현. 거물현. 아이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놀라움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너 서당 다녀? 누가 가르쳐 줬어? 오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보면 알아요. 그 말이 불을 붙였습니다. 월선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들의 입은 벌어졌고 눈은 빛났고 혀는 근질거렸습니다. 월선이 아무리 말려도 소문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마을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이 외양간에서 아이를 몰래 키운다더라. 그 아이가 글을 읽는다더라. 천자문을 외운다더라. 비단 강보에 쌓여 있었다더라. 소문은 부풀고 변하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물가에서는 더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월선이 낳은 아이일까? 양반집에서 버린 자식일까? 신령한 아이일까? 아니면 불길한 것일까?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주인집 안채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하인이 마님께 말했습니다. 마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월선이가 외양간에 아이를 숨겨 키운다는. 마님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뭐라고? 여종 주제에 감히. 마님이 월선을 부르려던 그때 더 급한 일이 터졌습니다. 주인 어른이 수렴께 올릴 중요한 서찰을 쓰고 있었습니다. 세금 문제와 관련된 서찰이었습니다. 단 한 글자라도 틀리면 집안 전체가 화를 입을 수 있는 문서였습니다. 새벽녘 주인 어른은 서찰을 마치고 서기에게 내밀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거라.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 서기는 꼼꼼히 살피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리. 핵심 글자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사람 인을 써야 할 곳에 어지린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인 어른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이렇게 보내면 수령께서 우리가 무시한다고 여기실 것이다. 다시 써야 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가 뜨면 사자가 가져가야 했으니까요. 집안의 긴장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그 시각 월선은 평소처럼 새벽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루를 닦다 복도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주인 어른의 서찰이었습니다. 월선은 멈칫했습니다. 만지면 큰일입니다. 그냥 두 잔이 바람에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온이었습니다. 온아, 여기 오면 안 된다니까. 하지만 온이는 서찰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작은 손가락이 한 글자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틀렸어요. 월선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온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 순간 차가운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뭐라고? 주인 어른이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서기와 마님도 있었습니다. 주인 어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금 무엇이 틀렸다고 했느냐? 온이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하게 정확히 말했습니다. 여기는 사람 인을 써야 하는데 어질인을 쓰셨어요. 서기가 서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맞습니다, 나리. 이 아이 말이 맞습니다. 주인 어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아이가 글을 안단 말이냐? 마님이 월선을 불렀습니다. 월선. 월선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예, 마님. 이 아이가 누구냐? 월선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똑바로 대답하거라. 월선은 온이를 꼭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 속에서 주운 아이입니다. 지난 겨울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바위 틈에서 비단 강보에 쌓여 버려진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둘 수 없었다고. 죽어가고 있었다고. 마님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래서 몰래 데려와 키웠단 말이냐? 예, 마님. 주인 어른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내 아이냐? 아닙니다. 날이 저는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 아이냐? 모릅니다. 다만 비단 강보에 쌓여 있던 것으로 보아 양반집 아이였을 것으로. 마님과 주인 어른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분노만이 아니라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월선과 온이는 안채로 불려갔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모두 모여 있는 방. 월선은 온이와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인 어른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숨겨 키웠느냐? 지난 겨울부터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나. 마님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종 주제에 감히 주인 몰래 아이를 키웠다. 그것도 외양간에서. 월선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월선은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마님 제발 이 아이만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죄는 제게. 마님이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그 아이를 내보내면 될 일 아니냐? 월선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님 내보내시면 살 수 없습니다. 제발. 그때 온이가 월선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월선의 마음을 더 찢어 놓았습니다. 주인 어른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시험해보고 싶다. 서기가 종이와 붓을 가져왔습니다. 주인 어른은 천자문의 첫 구절을 적었습니다. 아이에게 묻습니다. 읽을 수 있느냐? 온이는 종이를 잠시 보더니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주인 어른이 다시 물었습니다. 뜻을 아느냐? 온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고 우주는 크고 넓으며 황량하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사라진 듯 했습니다. 주인 어른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누가 가르쳤느냐? 온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쳤어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온이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도련님께서 공부하실 때 봤어요. 한 번 본 건 잊어버리지 않아요. 서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로부터 그런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눈으로 한 번 본 것은 모두 기억하는 귀한 재능이라고. 마님이 주인 어른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이 아이를 그냥 내보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인 어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리 생각하오. 월선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말이 구원인지 더 큰 쇠사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님이 월선을 향해 말했습니다. 월선아, 이 아이를 우리 집에서 키우겠다. 월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님, 대신 조건이 있다. 마님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 도련님은 글 공부를 싫어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외우지 못한다고. 주인 어른이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안이 명망을 지키려면 과거에 급제할 인재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마님은 온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 집 서당에서 공부시키겠다. 월선은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마님은 냉정히 끊었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눈 속에서 거둔 아이로 하겠다. 우리 집에서 키운 아이로. 주인 어른도 조건을 더했습니다. 훗날 과거에 급제하면 우리 집안의 이름을 빛내야 한다. 마님이 마지막으로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 아이의 어미가 아니다. 그저 이 집의 여종일 뿐이다. 명심하거라. 월선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예, 마님. 그날 밤 온이는 처음으로 안채의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월선은 여전히 외양간에서 잤습니다. 월선은 혼자 울었습니다. 오나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이제 엄마라고 부를 수도 없겠구나. 오니도 혼자 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울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것처럼.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주인집이 신동을 거둬들였다. 한 번 보면 잊지 않는 아이다. 양자로 삼을지도 모른다. 천자문을 단번에 외웠다. 어떤 이는 부러워했고, 어떤 이는 시기했고, 어떤 이는 불길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마을을 넘어 고을까지 퍼졌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고을 수령의 사자가 주인집을 찾아왔습니다. 수령님께서 그 신동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직접 아이를 보러 오실 것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떠나고 난 후 주인 어른과 마님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오니를 둘러싼 운명의 바퀴가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한 것은 오니를 이용하려는 자, 오니를 시기하는 자, 오니를 지키려는 자, 세계의 힘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은 외양간에서 홀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나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월선은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련이 얼마나 거센지, 오니의 재능이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그런데 수령이 오니를 보러 오는 날, 단순한 검증만 하러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니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이 함께 오게 되니까요. 다음 이야기 3부 권력의 손길. 지켜야 할 것들에서 모든 운명이 격돌합니다. 좋아요, 구독하시고 월선과 오니의 운명을 응원해주세요.